2년 6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2%였습니다. 석 달 뒤 이른바 내부 총질 당대표 텔레그램, 경찰국 신설 논란이 터지자 지지율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파문이 이어지면서 집권 1년차 기준 최저 지지율인 24%를 기록했습니다. 집권 2년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체로 30%대를 유지했습니다. 해외 순방 성과를 앞세워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지지율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2년차 말에 터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정평가 이유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부상했고 박절하지 못했다는 KBS와의 신년대담 무렵 지지율은 9개월 만에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의대증원 발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반등해 39%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가시화되면서 급등한 지지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한 대국민 담화와 여당의 참패로 이어진 총선 이후 지지율은 23%로 급락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지지율은 쉽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도보 순찰 논란이 터지며 지지율은 20%까지 추락했고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되며 결국 10%대를 기록했습니다. 임기 반환점에서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수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아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권이 통과시키자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거부한 겁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후에도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11차례에 걸쳐 24건의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족을 겨눈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거듭 거부권을 꺼냈습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4번의 거부권 행사 중에 5건을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대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설명하고 설득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국회 개원식 불참. 예산안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 보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박수 그냥 한 2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람은 30명.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당정 관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간에 늘 살아있는 불씨였습니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권력 서열 1위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협치를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1%대로 떨어지면서 내수도 회복될 거라는데 실제 체감 경기는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말할 수 없이 시방 경기가 나쁘지. 경기도 나쁘고 물가금이 너무 상승하잖아. 응? 아무리 정부에서 먹은다 해도. 이 시장에 거의 8년 가까이서 근무하고 있는데 경기가 올해처럼 이렇게 힘든 건 진짜 작년도 어렵지만 올해가 더 어려워요. 실제 지표로도 그렇습니다. 내수를 가늠할 소매 판매액 지수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3분기까지 10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가게가 쓸 수 있는 돈은 1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그동안 치솟은 물가 부담에 서민들은 지갑 여는 게 부담입니다. 모든 야채 뭐고 비싸요. 반짝 세일할 때 고를 때 사고 그러지. 비싸서 안 사요.
그나마 반가운 건 올해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인 730억 달러에 이른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반도체 물량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3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0.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올 4분기 수출 증가폭이 축소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문제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10월에 한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환율 상승 부담에 금리를 또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돈을 풀 여력도 없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구멍난 세금 수입이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29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풀기는커녕 각종 기금을 꺼내 돌려막아야 할 형편입니다. 스탠스를 좀 바꿔서 좀 지출을 좀 확장하는 식으로 가는 것. 그래서 결국 경기를 조금 부양하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정책의 선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여기에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치솟은 환율에 관세 부담마저 커질 경우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하는 게 임기 후반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